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밸류에이션 멘터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요, 기업 가치를 볼 때 우리가 정말 흔하게 빠지는 회계의 함정들, 그 오해들에 대해서 아주 쉽고 또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랙스톤 H님, 사실 기업 재무제표 이거 볼 때마다 좀 헷갈려요. 아니, 똑같은 회사인데 어떤 회계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막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 좀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말씀하신 그런 소음에 휘둘리다가 진짜 중요한 신호를 놓치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그 신호랑 소음을 제대로 가려내는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들입니다. 시장에 널리 퍼진 아주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하나씩 깨보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야, 회계 기준이 다르니까 이걸로 시장을 좀 속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쵸. 예를 들면 미국에서 쓰는 US 계피가 있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쓰는 IFRS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회사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만하지 않나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 회계라는 장막 뒤를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들을 봐도요, 시장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경제적 현실을 보고 가격을 매겨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현명한 시장은 이런 룰 자체에 그렇게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면 우리의 두 번째 오해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익에 대한 집착, 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이익이 막 위아래로 널뛰기 하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투자자들은 무조건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이게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잖아요. 바로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자, 2019년 넷플릭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때 넷플릭스가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왜? 단기적인 이익 숫자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독자 수라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성장 동력에 주목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 홈디포나 코스트코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을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해서 이익이 항상 안정적이지만은 않구나 라는 사실을요. 자, 그럼 이게 또 바로 세 번째 오해로 이어집니다. 시장이 단기 이익의 변동성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면 기업이 발표하는 그 실적 가이던스라는 거,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러게요. 시장이 알아서 다 판단한다면 기업들은 왜 그렇게 이익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걸까요? 그거 못 맞추면 경영진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말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주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이 단기 목표를 억지로 맞추려고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줄인다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는 거죠. 시장은요, 이런 꼼수를 오히려 이 회사 뭔가 단기 실적에만 급급하구나 하는 부정적인 신호로 읽어버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월가에서 아주 오랫동안 상식처럼 여겨지던 건데요. 바로 다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복합기업 할인이라는 말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는 그 사업부들을 하나하나 따로 떼서 가치를 매긴 합, SOTP라고 하죠.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평가받는다, 이런 얘긴데 이게 정말 언제나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시장은요, 그냥 사업부가 여러 개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다각화의 맥락을 봅니다. 이 사업부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나?
전략적으로 말이 되나? 만약 그렇다면 시장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쳐주기도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사업부의 개수가 아니라 왜 이 사업들을 함께 하는지에 대한 그 논리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오해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규모, 즉 사이즈에 대한 환상입니다. 아, 근데 그건 좀 직관적으로 와닿긴 해요. 아무래도 큰 회사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투자처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직관은 종종 우리를 배신하죠. 데이터를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핵심 동력은 단순히 덩치가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투입한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잘 뽑아내느냐, 바로 투하자본 이익률, ROIC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느냐, 바로 이 ROIC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50억 달러를 넘어서면 사실상 크기 자체가 주는 추가적인 이점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느리고 둔한 거인보다는 작지만 빠르고 수익성 높은 회사가 훨씬 더 좋은 투자 대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부숴본 5가지 오해들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시장은 회계 기준 같은 겉모습을 꿰뚫어 보고요. 우량 기업이라고 해서 이익이 항상 안정적이진 않다는 것도 압니다. 또 단기 실적 가이던스는 그저 소음일 뿐이고 다각화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없죠.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ROIC로 결정된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현명한 시장은 이런 자잘한 소음들은 다 걸러내고 ROIC나 장기 성장 같은 진짜 신호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기업을 분석하실 차례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진짜 신호일까? 아니면 그냥 시장의 소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러분의 여정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